비구가 있으니까 비구도 말 속도도 조금 천천히 해도 되고 좋아요. 진도를 쫓길 때는 매번 쫓겨서 빨리 말해야 돼서 좀 천천히 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잠 오죠? 천천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원체 빨라가지고 좀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긴 해요. 자, 처음에 그 분 중에 보사님이 제일 젊으실 것 같아요. 한 살 차이 나시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케이. 네. 그냥 생활 속에 오개를 그냥 꿈에서까지 제가 오개를 지키고 꿈에서까지? 와. 꿈에 음주를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얼마나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깼는데 와. 꿈이었어요. 와. 근데 음주는 이제 그 뒤로부터 무알콜 완전 000 무알콜만 가끔씩 이제 그렇게 하고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거짓말인데 엊그제도 거짓말 한 번 해가지고요. 서비스를 종사하니까 판매를 거짓말을 하니까. 근데 직장하고 관련 없이 남편이 또 이제 그 가을맞이 또 신발을 몇 개를 거기 배서. 근데 아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하나를 이제 숨긴다고 숨긴 게 또 이제 베란다에 놔뒀는데 또 샀어 이러는 거 제가 아니요 원래 있던 거야 이거. 순간. 원래 있던 거야 이러는데 순간적으로 거짓말 이때까지 안 했었는데 딱 그거 하나로 거짓말 하고 근데 끝까지 진실을 안 밝히고 밝혔네요. 아이고 밝혔어야 되는데 그죠? 네. 밝혔으면 실수가 될 수 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한 거니까 의도가 없었잖아요. 했는데 하고 나니까 다시 아니야 거짓말이야 또 이렇게도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후회를 했으니까. 근데 보사님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러고 나서 내가 좀 부끄럽지만 밝히는 게 낫다고 생각이 안 들던가요? 네 그랬었어요. 그러면 죄책감이 안 사라지고 좀 순간 부끄럽고 많은데 그걸 숨겨가지고 하면 나중에 오래 따라오거든요. 어떻게 이기해요? 밝혔었는데. 그렇죠. 요거 이제 한 두세 번 겪다 보면 나중에 바로 밝혀요. 오늘이라도 밝히려고. 훌륭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다음에 하면 좀 실없는 사람이 되지만 실없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요. 그럼 네, 제가 그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렇죠. 제가 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 그 거사가 이제 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되네. 제가 이제 오늘 오니까 오늘 그렇죠. 밝히겠습니다. 문자도 있었지만 그죠? 그래도 직접 봐서 얘기하는 게 더 좋으니까. 외국에서 또 괜히 힘들 수 있으니까. 괜히 그 신경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면제는 해야지 하니까 카톡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아마 숙고해서 했을 거라고. 그렇죠. 그 외에는 이제 남의 것도 탐하지도 않고 전에는 제가 이제 우리 그 집에 남편이 제가 이제 리액션이 이렇게 막 좋으니까 이제 한 번씩 이제 돈을 이렇게 현금을 잘 안 갖고 다니는데 현금이 생기면 여기도 숨겨놓고 여기도 숨겨놓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참 금슬이 그죠? 참 좋아요. 제가 발견하면 우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좋은가 봐요. 재밌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이게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 개를 받고 나서는 제가 들고 가서 이거 내가 나한테 준 거 맞지? 나한테 준 거 맞지? 계속 물은 거예요. 왜 갑자기 남의 내 것이 아닌 것은 탐하면 안 된다고 나는 이제 개를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거 맞지 내 거 맞지 이러면 맞다고 그냥 그 뒤로부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지키고 거짓말이 가끔씩 저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남편 이제 가족끼리 집안에서 실내 입각에서 서로 공유한다라는 게 약속이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훔치는 게 아니죠. 확실히 이게 남편 건데 내가 그 인지하고 있고 또 구분되어 있는데 가져가면 의도를 가지고 그건 훔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서로 약속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냉장고 이거 내가 안 사고 남편 사놨는데 이거 손대면 뭐가 되냐고 이거 물으면 힘들어져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5개를 가지고 여러분들 삶 자체를 이상하게 비상식적으로 불편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죠? 살생도 이제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니까 모기가 없어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너무 어, 고마운 어, 게 이제 살생의 마음을 이제 얘들까지 도와주구나. 어. 가끔씩 날파리가 한 마리씩 엊그제는 이렇게 하나씩 날아다니는데 전에 같으면 이놈 어떻게 없앨까 그랬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연민심이 얘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참 너도 힘들게 사는구나. 야, 이거 민심이 빨리 들어요. 민심이 야. 조금 들었어요. 아유 너도 참 고생이 많다. 훌륭합니다. 네, 그 외에는 5개가 잘 일어나요. 5개에서 이렇게 자애심으로 가는 게 아주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자애심으로 가야 돼요. 안 가면 그게 숙고가 약한 거예요. 선업의 흐름이 좀 약하거나. 좋은 일이고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의도를 안 가졌으면 이제 거짓말은 아닌데 말 실수인데 그거를 밝히지 않은 것이죠. 순간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흐름이 계속 강한 거예요. 아직 하니까 인지도 못하고 내가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습관성 예를 들자면 굳이 표현하자면 습관적 거짓말인 거죠. 자기도 인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흐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는 밝혀주는 게 좋아요. 다행히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안 하니까 아주 좋은 일이고요. 근데 또 이게 이제 알아차림이 강화되면은 그 순간도 알아차림이 확 일어나요. 빨리. 그러면 이제 거짓말을 안 하고 다 멈추는데 알아차림이 약하면 습관적으로 싹 가요. 그러니까 재미난 거는 여러분들 시력이 더 좋아지면 먼지도 더 잘 보여요. 와, 더 힘드네. 내가 더 못나졌나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지혜가 증장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지혜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행하던 것도 이제는 다 알아차리니까, 그죠? 대신 순간적인 죄책감은 더 들 수 있죠. 내가 알고도 범했네, 이거. 그때는 모르고 습관적으로 끌려가서 실수했다, 이런 게 용인이 되지만. 그런데 이 과정도 향상의 과정에서 겪고요, 누구나. 안 겪고는 못 올라가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렇게 하셔요. 그 지혜가 계속 더 예리하게 개발되면서 습관의 힘도 조금 줄어들고, 동시에 그것을 보는 예리함도 생기면서, 나중에는 딱 하려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하고 멈출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샀음이야. 이렇게 딱 된단 말이에요. 실제 돼요, 그렇게. 변할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미안해서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미안할 건 아닌데 제가 샀다면 또 나도 살 거야 또 이럴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사람 되죠. 네. 아니 보살님만 사야 되고 남편은 사야. 아니 많이 사가지고 여기저기 장롱에도 넣어놓고 막 가방 채로 막 그거는 남편 문제고. 네, 문제. 남편이 어떤 남편이 알아서 할 문제라 이 말이에요. 잘 합의하셔요. 금슬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자, 그래도 그다음 다 됐죠? 훌륭합니다. 잘 유지하셔요. 저는 지난주 토요일날 못 온 이유가 친구들하고 템플스테이를 8월에 예약해서 잘 하셨네요. 네. 제가 가서 안에 차를 마시려고 찻잔을 챙겨갔는데 3개만 챙겨간 거예요. 친구한테 하나는 거기 있는 거 쓰면 된다고 그랬더니 식당에서 밥 먹고 들어갔는데 자꾸 종이컵을 가져가래요. 식당에 놓여 있는 거를. 그래서 아니 가만 있어. 이제 또 가방 크니까 네 가방이 자꾸 느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종이컵을 이 안에서 먹는 거지 들고 나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상식적이죠. 안 가져가도 돼. 가면 있어. 그랬더니 나중에 걔 뱃속에다 숨겨갖고 굳이 매가지고 와. 거기 가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모기가 또 한 마리 들어왔는데 이제 방 2명 썼는데 모기가 있으니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보낼게 잠깐 기다려봐. 이제 내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얘들아 내가 오기를 받았어. 근데 그 종이컵은 그래서 못 갖고 온 거야. 그랬더니 너가 당당했으면 안 숨겼을 텐데 당당하지 못하니까 숨기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그런 거 그거 주지 않고 주인한테 얘기하면 줄 텐데. 그렇죠. 한 30개 갖고 가겠다고 네. 되냐고 하면은 그거는 또 상식적인 선이잖아요. 요구 네. 한 5개 그냥 그죠? 밥을 네. 몇 명 먹었으면은 그러면 훔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요구 범주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제 생각에 내가 가져가기 싫어서라고 느꼈나 봐요. 가져가기 싫은 건 둘째치고 있을 것 같아서 굳이 그걸 가져갈 필요가 없어서 안 가져간다고 한 거라 얘기를 했는데 그 애는 내가 가져가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자기가 챙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었어. 분명히 있어. 그걸 굳이 뭘 가지고 와. 그 사람도 이제 그 말이 안 맞죠. 그 말 그렇게 또 거짓말하고 포장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못 죽여. 너네들도 와 있는 동안에 안 죽였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아이들도 뭐 모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멸치가 엄청 많더라고요. 밟혀 죽여 있는 멸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진짜 바닥만 보고 걸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걷다 보니까 멸치를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요. 근데 그거 정말 많이 죽어 있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근데 거기 또 그 차방이 따로 있어서 자유롭게 차를 마실 수 있는데 같이 저희 일행은 아닌데 다른 분들도 같이 합석을 하게 되는 멸치 한 마리가 있는데 그분은 좋은 마음에 얘를 잡아서 내주려고 했어요. 근데 다리가라가 똑 떨어져요. 근데 얘는 죽지는 않고 그냥 있는데 너무 이분은 의도치 않고 좋은 마음 조심성이 떨어졌겠죠. 네.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죠. 잡았는데 대충. 얘도 살려고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다리 하나가 똑 떨어졌는데 좀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애들이 내주려고 하길래 그것도 잘못하면 또 다리 하나가 또 떨어져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나름은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꾸준히 잘 지켜나가세요. 그리고 어떤 5개를 지니면서 끊임없이 자비심이 계속 삶 속에서 증장돼 가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조그만 축생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에게까지 그래서 사람 자꾸 수용하고 용인해주고 이런 쪽으로도 확장되는 거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보살님일 것 같은데 그죠? 정말요? 예. 보살님이세요. 저는 이제 뭐 살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많이 여유로워져서 괜찮은데 이제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내일 모레 있을 포럼에 발제자, 그러니까 그 포럼을 좀 홍보해줘라라고 이제 누가 저한테 부탁을 해서 그러면서 딱 보니까 그 발제자가 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그 자랑 중심으로 항상 발제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신 거예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발제자인데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 사람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잖아. 발제가 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이제 미세한 짜증이네요. 조금 약한 정도 수준의. 짜증은 아니고 제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그녀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녀의 스타일에 대해서 그냥 팩트를 전달한 거다라고 이제 미세한 불만족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돌아와서 제가 다시 생각한 거예요. 이제 거기 같이 있던 친구들도 그분이 그렇긴 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그 말을 이제 순간적으로 딱 하고 나서는 제가 근데 나 이거 그 친구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 그냥 팩트였어라고 얘기했고 같이 들은 친구도 알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다들 이제 뭐 교수고 또 지위가 있으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건데 선생님이니까 하죠.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집에 와서 페이스북을 이렇게 다시 이제 또 보는데 그 친구가 또 자기 얘기를 엄청 많이 써가지고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저도 이제 홍보를 해주려고 사실 들어갔는데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사람 안 변하네. 이 친구는 또 이렇게 했네라고 하면서 글을 읽다가 이게 내가 조금 그 미세한 짜증 내지는 그 불만족 그죠? 불만족 그거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그게 이미 업으로 흐르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마음을 또 딱 읽고 비워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그런 외부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구나라는 걸 이제 좀 깨달으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스스로 자각을 좀 숙고, 이래야죠. 숙고하고 자각을 했어요. 음. 그리고 그러면 방법은 뭘까? 이 친구의 글을 읽지 않는 거, 그러니까 피하는 건가? 아니면 그녀의 그러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오늘 와서 스님이 이 하시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또 저와는 이제 또 답을 또 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그게 이제 딱 걸리더라고요. 우선은 아쉬운데요. 내가 불만족이 흐르는 것 때문에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사실을 적시했다 했지만 네. 사실은 그 불만족에 의해서 약간 짜증식으로 그게 과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짜증인 것까지는 인지를 못할 경우가 있죠. 상대방도 어떤 사람은 약간 저 사람 좀 짜증내네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짜증은 안 냈어 할 수도 있고 이 정도 수준이었을 것으로 이 비구가 보여요. 유머 있게 표현이 됐고 이제 그 유머 있게 받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스님 말씀 들으면서 고민했던 지점은 내가 항상 그 뭔가 평가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비평하고 그렇죠. 비판하는 불만족이 흐르는 그 그 흐름들이 있을 거예요.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나 보다. 직업병이 있어요 보살님한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톡 이렇게 나와요. 찾아서 탁 하는 거를 어떤 순간에는 말로 하고 어떤 순간에는 글로 써서 그렇죠. 네 갖는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 이거를 좀 개선해서 긍정적인 걸 더 많이 보는 그러니까 뭐 어쨌든 판단하고 할 때도 그런 쪽에 생각을 더 많이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그린피스에 있는 그분이 옛날에 얘기했듯이 프랑스인이 그 부정적인 마음이 비판적인 마음이 막 그러잖아요. 본인이 그게 그건지도 모르고 이제 강하게 흐르니까 어리석어지거든요. 그것처럼 직업병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게 보살님을 행복하게 하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또 그런 정도 사소한 거는 근데 큰 이제 강한 업은 아니잖아요. 미세한 불선업들은 그 정도 안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한다고 나도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걸 좀 알아차리고 내려놓을수록 행복해지는데 그게 잘 안 된다 해서 또 본인 스스로를 학대할 필요는 없고 그냥 편안하게 미세한 것들은 알아만 차리면 되고요. 좀 강하게 불선업으로 되는 거는 알아차림과 동시에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야 되죠. 그 정도 미세한 짜증 이런 거는 이제 표현을 좀 유하게 하고 예를 들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갖잖아요. 숙고를 통해서 어떻게 저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다 느낄 거 아니에요. 거칠다는 거를. 한 사람만 느끼는 경우는 드물어요. 맞죠? 다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거치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남한테 인정받을까요? 복이 있으면 좀 어떻게 남들이 이래 해도 그거 바로 튀어나온다고요. 갑으로. 그러다가 그 사람 악처로 가요. 그러면 그런 거를 억과 갑으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연민으로 바로 바라봐줘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좀 짜증나던 그런 그 사람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줄어요. 그래도 성가시죠. 일단 거치니까 우리. 그렇지만 좀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내가 불만족스러운 흐름들이 속도가 좀 줄어드니까 사라지는 않지만 그러면 좀 멈추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에이 뭘 저 사람 좀 저래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요런 조금 약간 과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은 보살님이 담담하게 누가 더라도 사실을 적시하네. 왜 저렇게 요즘 모 대표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시지 아마 이럴걸요. 이렇게 하면은 표현도 표현이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이해, 공감, 억과 가보의 측면에서의 지혜로운 이해를 통한 마음가짐, 바른 마음가짐이 딱 잡히면 싫어하는 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다고 안 싫어해지냐 안 돼요. 이 비구도 당연히 아주 미워하고 막 그런 건 없지만은 불편해하고 조금 성가시하고 약간 그런 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피하려고 그러고 좀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사람 막 미워해서 막 증오하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없죠. 그런 것처럼 스스로가 스스로의 어떤 그런 불선업적인 흐름 그게 결국 보살님한테 손해죠. 괴롭게 만들고 또 보살님의 평판을 좋게
만들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 숙고해서 이건 내한테 이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생에도 내 생에도 또 지혜 측면에도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내가 줄이고 없애지 못해요. 저 사람을 또 업과 가부의 차원에서 이해해서 자연스럽게 좀 번뇌를 많이 줄이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그런 줄어든 상태에서는 알아차림하면 쉽게 또 멈춰지거나 제거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연민으로 좋아요. 바라보는 게 그렇죠. 필요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주말에 절에 갔을 때 그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배려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봉사하는 가운데서 있었고 그날은 제가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어요. 네. 얘기했습니다. 저는 연말까지만 올 거고 그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막 부탁을 해서 명절에도 사실은 도와주러 나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같이 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명절에 이제 가지 않을 겁니다. 얘기를 했고 이제 연말까지만 하기로 이제 대표하시는 보살님 생각해서 제가 연말까지 하는 건데 그건 연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그런 관계는 사실 제가 단호한 결정을 내리고 그것에 엮이지 않으면 이제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데 어제 건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죠. 깊게 일로서 생계로서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이고 또 직접적으로 같이 일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바운더리 그렇죠. 제가 일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죠. 서로 다른 어떤 역할들을 맡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한 저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들에 대한 숙고가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오늘 와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렇죠. 예, 어제까지는 이 친구 글을 내가 읽어서 이런 미세한 짜증이 일어난다면 읽지 않고 좀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었는데 오늘 와서 배운 거는 연민으로 그 친구를 다시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그렇죠. 갖는 거. 그거가 좀 그러니까 요게 맛집 하니까야 이제 1권 M2에 보면 모든 번뇌경이라 있어요. 피할 수 있는 거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죠. 봉사활동 갖고 뭐 계속 스트레스 받는데 왜 봉사를 하고 있어요? 피하면 되잖아요. 생계는 못 피하죠.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감내하죠. 감내하는데 이때 지혜롭게 감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을 좀 연민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게 나한테 들어가는 내가 지금 싫은 것들을 계속 감내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업과 가보구나 하면서 보살님도 연민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만 볼 게 아니고 양자를 다 업과 가보로 이렇게 하면 더 힘이 빠지잖아요. 아니 내가 공덕이 적어서 내가 내가 조금 싫어하고 불편한 사람 거를 읽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공덕이 많으면 주위에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온다니까요. 공덕이 부족한 거에 숙고하면서 나 스스로도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내가 이게 받을 수밖에 없는 업과 가보구나 이러면 좀 수용적으로 되잖아요. 우선 그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상대방이 된 연민 저 사람은 얼마나 불쌍할까 저렇게 하다가 손가락질 받다가 지금은 공덕이 있어서 그래도 유지도 되지만 어느 순간에 기회만 되면 그 사람은 프로젝트나 이런 데서 제외 안 되겠어요? 봐요. 바로 과부 나타나잖아요. 별로 좋아는 안 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어정쩡한 동거를 하는데 그걸 안 해도 될 시점 되면 바로 배제돼서 그건 그 사람이 과부가 그때서야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하게 드러나는 거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공덕이 줄어들면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면 내세에 선체 갈까요? 악체 갈까요? 배려 안 하고 베풀지 않고 개도 잘 안 지니고 만약에 거칠게 살면 그죠? 당연히 악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민을 가지고 저 사람 참 안 됐다. 이거를 모를 때는 연민이 안 생기잖아요. 왜 저 사람 저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업과 가도 흐름이 저 거친 사람이 좀 능력은 있어서 노력해서 조금 해서 그 능력을 누리고 있지만 공덕이 참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저것은 모래성처럼 어느 순간에 사라지면 본인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여러분들 고시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손해요. 그게 꼬시다가 좀 강해지면 뭐가 돼요? 십불선법에서 저 중생이 판회되기를 주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까지는 아니지만
고민 단계예요. 네. 자, 이렇게 나한테 일어나는 불선업들을 끊임없이 체크하면서 자꾸 줄여나가거나 제거해야 됩니다. 자, 훌륭합니다. 잘 지켜나가세요. 네. 이렇게 마음 챙김이 섬세하게 자꾸 일어나니까 그 오해를 안 보말해요, 참. 그 다음에는 보살님. 네, 저는 좀 범했는데요. 그래요. 네, 지난 주인가 그 부엌에서 뭘 하고 있는데 네. 날파리가 눈앞에 날파리. 보여가지고 제가 손으로 확 주택이요, 아파트요. 아파트인데 아파트. 예, 이렇게 확 해가지고 걔가 안 보이니까 제가 죽인 것 같아요. 추측이잖아요. 그 살생계를 어긴 건 아니고 살생계 어기는 거에 가까워졌지 걔를 어긴 건 아니잖아요. 살생계의 5가지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을 것, 살아있다고 인지할 것, 그 2가지는 맞죠? 네. 행위를 할 것, 네. 의도를 가지고 의도를 죽일 의도를 가지고 실제 죽을 것 해야 되는데 죽은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살생계를 어긴 건 아니지만 살생계를 어긴 거에 거의 가까워졌네요. 깜짝 놀래가지고 음. 왜 그랬나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숙지열은 숙고. 네, 그때가 제가 원인 추적 그죠? 이상하게 화가 좀 났나 그렇죠, 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 그래서 진짜 더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화가 나는 거를 더 줄이고 그것도 알고 그렇죠. 그렇게 생활해야 되겠다고 참여를 그렇죠. 했었어요. 훌륭한 일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화가 나면 거기에 화에 붙어가지고 이게 분노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조그만 일에도 파괴적으로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또 반대로 탐을 강하게 하고 있으면 똑같이 그것도 화로 그것이 성취 안 됐을 때 화로 확 가기 때문에 그래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잘 보셨어요. 그래서 화가 일어나는 조건을 잘 피해야 되고 화가 많이 났을 때는 그 누구 만나면 안 돼요. 화풀이 하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어떻게든 혼자 잘 풀어봐요. 지혜롭게. 그래서 그거 잘 하신 거예요. 다른 거는 어긴 거 없어요? 네. 잘 하셨네 그래도. 야. 아니 너무 잘 지키시네요 참. 안 지킨 사람 있으니까. 그다음 이제 보살님이 저는 좀 애매하긴 한데요. 모기가 며칠을 계속 주택이에요 보살님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근데 걔가 좀 많이 먹었는지 갑자기 새까만 애가 2마리가 이렇게 산모기가 왔네요. 아니 산모기가 아니고 진목인데. 조금 먹었다고. 조금 다른 아주 네네. 약한 거보다는 조금 보였어요. 저희 모기 잡는 법을 몰랐는데 저희 아들이 아로마 향초 뚜껑 있죠. 그게 투명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딱 누르고 맞아. 하더라고요. 아들한테 배워서 그거를 시도를 했어요. 네. 그 2마리가 이렇게 벽 쪽으로 있어서 한 마리는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보내고 그 다음 거를 딱 하려고 하는데 걔가 도망가면서 눌렸어요. 그거는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2가지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모기였는데 하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얘는 도망가다가 죽었으니까 이거는 또 뭔가 그 애가 그렇죠. 그 생각을 했고 거의 또 가보죠. 한 번은 제가 그래도 조금 미세한 화가 있어서 얘를 못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살짝 안 하고 좀 세게 그렇죠. 누르는 과정에서 얘가 도망가면서 놀래서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다음부터는 조금 걔가 도망가더라도 좀 살짝 해봐야겠다 이런 숙고를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거짓말인데 저희 남편이 아침마다 이제 뭐 카푸치노를 해줬죠. 일어나기 전에. 근데 이제 그날따라 제가 좀 일찍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이렇게 저희 남편이 그 카푸치노를 만들어 주고는 커피 갈아놓은 게 저기 있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제가 전날에 보긴 봤거든요. 근데 제가 미리 커피 갈아놓는 걸 사실은 안 좋아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서 신선한 거죠. 저게 있었네. 그리고 지나쳤던 게 생각이 났긴 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약간 제가 싫어하는 감정이 있었는지 카푸치노를 받아 들고 2층으로 올라가면서
그건 난 모르지 이러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 거짓말 알았지만,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닌데 굳이 이 말을 안 하고 고마워하고 올라가도 되는 거를 나는 그러니까 몰랐어요. 우리 남편이 저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갈아입는 거 알았어? 물어본 것도 아닌데 아닌데 저기 있었네 했는데도 그 미세한 그렇죠. 전날의 짜증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건 내가 모르지 그러고 올라가 버렸거든요. 딱 올라가면서 계단을 딱 밟으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여기다 대고 알았어 하기도 물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도 없었는데. 그래갖고 이런 게 참 미세하게 그렇죠. 긁어 부스는 거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쓸데없이 말을 하는 게 안 좋고 그렇죠. 하여튼 훌륭합니다. 네. 우선 그러면서 올라가서 말은 안 했어. 커피가 맛이 없었겠다. 그러니까 우선은 아까 모기 같은 경우에 의도가 안 가졌잖아요. 그 비비고도 처음에 컵으로 하다가 죽인 경우가 많아요. 한 10수분은 될 것 같네요. 기간이 기니까 모기가 많으니까 아예 그래 나중에는 요령이 생겨요. 손으로 잡아도 안 죽일 만큼 요령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좀 잘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요거 잘 안 하는데 요렇게도 가끔 할 때가 있죠. 근데 이렇게 이것도 자기가 그 좀 기술이 생겨요. 손기술이. 그런데 어쨌든 연민심이 생기면서 요것도 약간 위험하잖아요. 그런 거를 안 하고 이제 채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넓은 거 있죠. 그 라겔란 같은 플라스틱이만한 넓은 걸로 하면은 죽일 확률이 적거든요. 컵 같은 걸로 하면 잘 죽어요. 항상 컵이 여기에 찍힌다니까요, 애들이. 참, 내가 의도는 안 했지만 불편하지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많이 경험하다 보면 기술도 생기지만 그거 사용 안 하죠. 큰 거. 그래가지고 살짝 이렇게 살짝 틀어서 탁탁탁 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보살님이 그렇게 하면서 자애심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더 주의 기울이고 안 죽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짓말 같은 이제 그거는 확실히 거짓말계를 잘 지니려고 했을 때 마음을 섬세하게 보게 되죠. 이게 굉장히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일단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헛말 비슷하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흐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흐름이 나중에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흐름이 끊어지기 전에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렇게 이까지 나올 때 탁 알아차림이 막아져요. 근데 그게 아직 알아차림이 약하고 느리거나 흐름이 강하니까 알아차림 힘보다 이게 나와버리잖아요. 네. 요거는 이게 초반기에 당연히 겪는 거예요. 아까 보살님처럼 그죠? 그러니까 보살님은 물었을 때 그랬고 보살님은 안 물었는데 이상하게 밀려 나오는 거죠. 그래 불만족이 그렇죠. 그러니까 탐하는 마음이 흐르는데 그 탐하는 걸로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신선한 걸 먹어야 되는 이런 감각적 욕망이 흐르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불만족이 그런 약간 짜증식태로 그렇게 흐름으로 탁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요 메커니즘을 알면 보살님 자꾸 숙고하게 되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런 게 줄 거예요, 확실히. 화가 났다 하면은 이때 내가 또 실수로 이렇게 헛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알면서 그걸 줄여 나가면서 일상에서 번뇌들을 계속 제어해 나가는 거예요. 잘 유지해 나가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살님일 것 같아요. 추석이 다가와서요. 선물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네. 어른들한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는 보리굴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다 생각해 보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죽은 거지만 내가 굳이 보리굴비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며칠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살아있다라는 게 살생계하고 한번 이렇게 계속 접목해서 숙고를 좀 해봤는데 살생계에서에 딱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이제 속에서 저한테서 아주 불편함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를 고민을 한 며칠 하다가 결론은 아 내가 나의 청정한 삶을 위해서 다른 좋은 선물도 많은데 굳이 이게 아니어도 되겠지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어제 조금 보는데 뭐 어른들이 몸에 좋은 뭐 청이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원래 그 좀 이런 걸로 좀 그렇죠.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5개를 지키는 게 이제 점점 이렇게 굉장히 그 삶을 전반적으로 확장되죠. 이러다 나 채식 가겠구나. 이거 이러다 이러는 거 아니야? 뭐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자연적으로 나한테 온다면 뭐 그것도 뭐 받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이 작은 거에도 좀 불편함이 좀 이 시점에서 하나 얘기해드려야겠네요. 네. 우리가 이제 5개를 잘 지키려고 하는 것도 가랜데 근데 선업으로 계속 가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그걸 잘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하면 그 이제 가래가 붙죠. 좀 지나치게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거기에 잘하려고 막 많이 힘을 줄수록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에서 무시하는 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자질, 보시지계에서 기본 자질을 잘 안 닦으면 그게 과하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계속 베풀어라. 자기 거 인색감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면 발전이 안 된다니까요. 이 비유가 보기에. 나중에 되는 것처럼 보여드려요. 말 신뢰 있게 하고 은혜 갚고 베풀고 나눠주고 배려하고 항상 호의적으로 하고 그 사람 입장을 항상 헤아리고 그죠? 근면성실하게 내가 해야 될 바를 남도 하기 싫잖아요. 나만 하기 싫어요? 이런 거 자질이 배양 안 되면 이게 계속 걸린다니까요. 나중에. 이게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돼야 향상으로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아주 낮잖아요. 그러면 막 공부가 높아지는데도 발목이 다 잡혀요. 그게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일단 계목에 집착하게 가거든요. 가는 것으로. 요것도 하면 안 돼요. 지나치게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처음에는 좀 뭔가를 하나 딱 잡으면 아주 잘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성향. 이런 사람들한테 주로 나타나는데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면 그 균형이 좀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 항목에서 막 너무 섬세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조금 내가 사는데 큰 문제 없을 정도로 아주 좀 모범적인 정도로 수준으로 하고 정말 해야 될 바, 마음을 관찰해서 그게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살피는 쪽으로 가게 돼요. 이렇게 해서 내려놔야지 어떤 것을 외형적으로 내가 뭔가를 잘 해갖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여기 제어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갈등이 좀 있었는데 대신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희 딸하고 계속 나누니까 저희 딸도 저한테 적절함을 엄마 그거는 그렇죠. 너무 많이 가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 딸도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조금 그렇지. 그럴 때는 네가 엄마한테 딱 이렇게 알려줘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자야 보살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성도 있는데 그런 관계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연민의 마음과 업과 관계로 이렇게 계속해 봐도 이 마음이 싹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싹 없어지는 듯 하지만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당연하죠. 네, 그러면 제가 요새는 그런 저의 마음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그럼 도대체 네 마음의 그 끝자락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계속 그게 들어 올라오나 이런 거를 제가 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질투하는 마음도 그 속에 있나? 라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질투는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계속 올라오니까 이게 또 굴비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래서 그럼 내가 차라리 이렇게 개를 받으면은
더 이렇게 잘 지켜나가니까 왜 질투하지 않겠다는 개를 받아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도 이렇게 그거는 좀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실제적인 여러분들도 다 겪을 거예요. 자, 집중을 하셔요. 이제 휴대폰이나 이런 거는 나가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 법회는 좀 참석할 거면은 좀 이렇게 서로 이해를 잘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게 흐름 때문에 그래요. 불순업적인 흐름이 계속 흘러왔잖아요. 근데 조금 안다고 그게 흐름이 멈춰질까요? 흐름은 계속 흘러요. 한 번의 흐름은 순간 지혜로서 멈춰졌지만 후속타가 계속 오잖아요. 엄청나게 업이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한다면 그렇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또 불만족이 생기잖아요. 그 불만족을 만들면 또 스스로 불순업짓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이거를 좀 빨리보다는 그래도 이거를 더 쉽게 제어하는 방법은 더 숙고하고 숙고를 계속 해도 일어나니까 더 숙고하고 그게서 안 되면 대상 전환하는 걸 해야 돼요. 네, 예. 그죠? 숙고를 더 자주 하고 다양하게 대상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그 숙고가 약하다는 거예요. 전환이 안 된다는 거는 대상이 몰입된다는 거는 숙고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이 또 되면 또 비슷하게 올라오니. 그러니까 그 업습대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숙고를 하면 그 대상이 전환이 되거든 쉽게. 그러니까 그런 아직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업의 흐름 때문에 쓸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와요? 더 해야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아직 올해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올해 시작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조바심 안 들어도 돼요. 잘하고 계셔야죠. 아니 그래서 조바심을 안 내서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아니 그래도 이거는 내가 공부 그렇지 밝히는 게 좋아요. 해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니까 여기서 좀 해결을 하고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좁는 하나의 도전법이 뭐냐면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또 해요. 계속하면서 내 인력, 배려, 아까 말했듯이 그런 좋은 자질들이 배양되면 그게 약해요. 근데 그런 게 흐름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게 조금만 들어와도 방패가 없잖아요. 창이 강하게 그냥 해서 그냥 몸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고 화나고 하죠. 선업을 많이 지으셔요. 선업 흐름을 많이 지은과 동시에 계속 마음을 관찰하는. 아니면은 그게 싫고 나는 정말 관찰만 하고 싶어요. 출가하셔요. 출가 안 하고 발 담그고 있잖아요. 뜨거운 물에 발 담그고 잘 즐기고 다 감각욕망 즐기고 있으면서 왜 이게 안 되나? 안 된다니까요. 근본적으로. 좀 되다가 말다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대신에 완전히 왔다 갔다는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은 올라가요. 근데 굉장히 더뎌요. 그러니까 출가를 안 하고 출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 깊은 것들을 얻으려 하니까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 보면 제법 있어요. 그런 사람들. 법에 대한 열의가 좀 있는 사람. 막 씩씩거리면서 따지기도 해요. 약간 따지는 투로 그 파장이 막 강하거든요. 그러면 막 오우 느껴요. 근데 뭐라는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좀 저렇게 응어려지면 본인이 괴로울 건데 하고 말이죠. 이런 거를 조금 알면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런 조건 때문에 이렇구나라는 거 알면 훨씬 나아져요. 그러면 조건을 제거하면 나아지겠구나. 그렇죠? 조건에 대한 완전한 받아들임이 업과 가부를 수용하는 태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더 깊은 숙고가 자꾸 일어나면서 또 업의 세찬 흐름도 조금 약화되면서 또 반대로 내 지혜의 힘도 좀 더 올라가면서 더 예리하게 보고 금세 놓아지고. 세차게 가는데 본다고 어떻게 사라져요? 더 흘러가지. 그럼 더 화나죠. 나는 보는데 안 사라지는데요. 보면 사라진다고 나오잖아요. 윗바사나에서. 보면 안 사라져요. 왜 사라져요 그게? 그거는 흐름이 엄청 약한 사람, 아주 보는 힘이 강한 사람에 해당되는 거지. 근데 그게 책 제목으로 김열근 씨가 번역했잖아요. 보면 사라진다 윗바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틀렸는가 막 혹은 내가 문제인가에 삭대하거나 저거 잘못됐다고 막 따지고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렇죠. 자, 훌륭합니다. 꾸준히 하셔요, 그렇게. 스님
조건을 사라지게 하려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좀 덜 한다든지 그 일을 그만해야. 그러면 일단 그 문제 안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또 보살님 복이 공덕이 부족하잖아요. 그 안 해도 아주 편안하게 문제없이 살 만큼 지금 되면은 그만두고. 근데 그게 좀 문제다, 아직 필요하다 하면은 공덕이 부족한 거니까 감내해야죠. 감내할 때 좀 더 잘 감내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연민과 남에 대한 연민 동시에. 자, 네, 아주 좋은 일이에요. 아주 모범적으로 잘 일어나고 있어요. 자, 또 그다음 보살님이죠. 뭐 모든 보살님들이 계시지만 전 오개나 소원을 할 때 생각을 많이 하다 받아서 더 그런지 그걸 받고 나서는 제가 가야 할 바가 더 소원이 분명해서 네네. 요즘은 항상 자기 전에 저 자신을 열의 슈포를 하고 제 소원을 한번 외우면 훌륭합니다. 그게 공부했던 그 자락이다 보니까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미륵보살님을 만나 제자가 하니까 항상 부끄러운 제자가 되지 말아야지 해서 항상 경계가 되는 그런 시간이어서 참 즐겁게 참 그런 지금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가게를 이제 카페를 나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앞에 화단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벌레를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 네네. 예, 이제 그 지금은 이 사실은 매장에 사람이 없거나 직원도 한두 명이면 제가 사실 그런 동작을 좀 해서 네네. 이제 거기까지 나가려면 좀 거리가 네네네. 있어서 하게 하는데 손님이 있거나 이제 할 때는 그렇게 아직은 유별나다는 생각이 들거나 이제 해서 그런지 사실 이제 보면 아가야 그냥 살 수 있는 곳으로 좀 가라. 그냥 그러고는 그냥 지나쳐요. 그렇게 해요. 그러고서는 그래도 한두 번 눈에 띄지만 이게 어떤 때야 보면 안 보여요. 잘 갔네. 이제 그 정도 하는데 이제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보이면 순간적으로 잡고 이제 그렇게 되죠. 또 뭐 막 빨리 다니는 벌레도 있고 뭐 하긴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두 명은 제가 그런 하는 동작을 봤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생겼을 때 그 카페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 행동일까?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 또는 같은 생각을 공부를 하지 않는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제 그 생각을 항상 이렇게 잡으면서, 그러니까 보면서 그걸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적절함을 잘 하셔요. 네,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안 오셨어요? 네, 그러진 않고 아가야지 어서 안 보이는 데로 가거라. 아니, 이제 어쨌든 그러죠. 그 매장 하면은 거기에 좀 날파리나 이런 게 좀 있을 건데. 네. 그래요. 사람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는 이제 또 보살님이 그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사람 많고 이렇게 해서 막 팔채 들고 막 잠자리 들고 다니기에는 좀 그게 오히려 매출에 좀 손해다. 사람 보기에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죠? 그렇죠. 오히려 그 손해가 많이 나겠다 이러면은 이제 보살님이 안 하고 이제 직원들이 하도록 그 잡아 죽여라고 하면 교사지만 아무 말은 안 해요. 그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없을 때는 사람 없고 할 때는 본인이 좀 연민심 해주면 되고 네. 이렇게 이런 것 그죠? 자 훌륭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잘 유지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 보살님 나가셨네요. 그 보살님 하셔요. 통화하시니까. 저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제가 그 8개 받기 전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제 파마와 염색에 관해서 그거가 근데 염색은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이 머리가 길어지면서 머리를 묶으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그래서 미정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파마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이게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한 건가? 남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한 건지 아니면 제 자신이 이거를 잘 만지기 위한 건지. 근데 사실은 남한테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남한테 지저분하게 보이실 그렇죠. 때는 그거는 우리도 해야 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정도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뭐 아름답게 보이거나 남한테 호감을 사게 보이기 위한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어서 하면서 전혀 이 스님한테 이걸 말씀을 드린다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팔개도 장신구잖아요. 네, 장신구 머리 파마하라 말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는 한데 그 너무 이제 섬세하게 들어가면은 이게 그것도 이게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그런 욕망이 이제 재밌는 과하게 이제 게 들어가는 있는데, 거죠. 그래서 걔는 그, 아니지만 걔 아니,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이 그렇죠. 이거는, 제어하고. 제 자신 자체가 저를 자꾸 들여다보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아닌데 일마로 이것도 안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조금은 있습니다. 그 선택인데 네. 우선은 이제 잘 보신 거예요. 이제 지혜로서 이건 개 항목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세한 감각 욕망으로 치닫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제어하리라 한 건 좋은 일이죠. 네. 그러면 머리 깎아버리면 되죠. 지금처럼. 이게 너무 민망하면 네. 한 요 정도로 해갖고 굉장히 짧게 해가지고 딱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게 거죠. 좀 저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예. 그 구분만 하시면 돼요. 네, 보살님도 네. 이게 계목인지 내가 네, 계목을 네. 지키면서 더 확장해서 수행으로 좀 진전하는 하고 네. 하는 영역인지를 정확하게 잘 구분해야 돼요. 처음에는 본인이 좀 들떠 있어요. 이걸 잘 지켜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으니까 탐이 붙죠. 그러니까 안 어겼는데 자꾸 자기 어겼다고 막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자만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매번 보거든요, 여러분들한테서. 근데 얘기는 뭐 큰 게 아니라서 언급은 잘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요렇게 지금 성장해 가고 있구나 하는데,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아차 하면서 다음번에 조금 더 이게 개에서 어긴 부분인지, 내가 좀 어떤 욕망 때문에 더 잘하기 위해서 자꾸 그거를 더 과민 반응하는 건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 영역이 아니니까 내가 지혜 영역에서 조금 선택해서 수행 차원으로 해서 좀 받아들이고 이해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이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자, 훌륭합니다. 하시고 이제 1시에 또 시작하겠습니다.